안녕하세요.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전해드리는 먼저봄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6허. 매년 수백만 명이 입국하며 한국 관광 산업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천공항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불법으로 손님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이른바 흑차입니다. 흑차는 이름 그대로 검은 차, 즉 음지에서 운영되는 불법 콜밴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밴 차량과 다르지 않지만 실상은 렌터카로 위장한 불법 영업 차량입니다. 이들은 공항 입국장에서 합법적인 택시보다 먼저 관광객에게 접근해 차 필요하세요? 숙소까지 싸게 모셔드릴게요 등의 말로 유인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유커들을 노리는 흑차 기사들의 호객 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온 관광객들이 짐을 찾고 나오는 순간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거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유니폼도 명찰도 공식 배지도 없는 이들은 가볍게 말을 걸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차량 사진과 가격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빠르고 노골적입니다. 정식 교통수단은 대기줄이 길고 이용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유커 입장에서는 흑차 기사의 제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유커가 아무 확인도 없이 렌터카 번호판을 단 차량에 올라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커들 다 흑차 타고 빠져나갔다는 말이 현실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외부에서 줄을 서 있는 정식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거의 얻지 못한 채 빈차로 돌아가는 상황도 흔합니다. 관광의 첫인상부터 비공식, 불법의 질서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흑차는 겉보기엔 일반 렌터카처럼 보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하얀색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으며 별도 허가 없이도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들이 손님을 유상으로 태우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들의 주된 운영 방식은 위챗 왓챗, 바이두 지도, 샤오홍슈 등 중국계 앱을 통해 예약을 받은 뒤 입국장 앞에서 직접 승객을 픽업하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은 한국에 오기 전 여행사나 브로커를 통해 흑차를 사전에 예약하거나 도착 후 바로 앱으로 기사에게 연락해 차량을 호출합니다. 예약 과정에서는 계약서나 영수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두로 요금을 협의하며 앱 내 대화 기록 외에는 이용을 증명할 수단도 없습니다. 이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식 택시나 리무진은 여객 운수사업자 전용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흑차는 일반 자가용 보험만 가입돼 있거나 심지어 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요금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탑승 전에는 싼 가격을 강조하지만 도착 후 말을 바꾸거나 환율을 핑계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도요금 인상이나 현금만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유커들이 흑차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해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기사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공항 도착 직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은 결국 공공질서와 관광객 안전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흑차는 단순히 불법 운송수단이 아닌 구조화된 회색 산업의 한 축이며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경찰은 흑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공항 도착장 곳곳에 단속반이 배치돼 있고 차량 출입을 모니터링하는 CCTV 시스템도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단속의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흑차 기사들은 이미 이에 대한 회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흑차 기사들은 보통 실시간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금 1층 단속 중 경찰 보이면 3층으로 올라가라, 단속팀은 파란 점퍼 입고 있음 등 단속 동향을 빠르게 공유하고 적발을 회피합니다. 일부는 공항 내 사복을 입고 일반 승객으로 위장하기도 하며 미리 합의된 제스처나 문장으로 예약 손님을 식별해 차량으로 안내합니다. 호객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도 기사나 차량 번호판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차량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단속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흑차 기사들은 승객을 태우는 순간 급히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지하주차장 등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수차례 신고가 이뤄져도 실질적인 적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령 영업이 공항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현장 단속 결과보다 흑차 기사들의 사전 회피율이 높아 공항 내 단속이 마치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단속반은 인원 부족, 예산 부족, 법령 적용의 애매함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물론 정식 택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큰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질서 위반을 넘어섭니다. 흑차가 공항 내에 뿌리내리며 불법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분노와 냉소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한국 공항이냐, 중국 공항이냐라는 반응부터 공식 교통수단은 장식이냐, 정식 택시는 한가하게 서 있기만 한다는 자주 섞인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SNS에서는 오히려 흑차 이용이 편리하고 친절하다는 후기가 많고, 일부는 정식 택시를 가격이 비싸고 불친절하다며 깎아내리는 게시글도 보입니다. 이처럼 양국 간 인식 차이도 드러납니다. 한편 국내 시민들은 외국인이 처음 마주하는 대한민국이 불법과 무질서라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며 정부와 공항공사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구조를 공항 측이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으며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매출이 반토막 났다, 가만히 있으면 손님은 다 뺏긴다는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여론은 단순한 교통 편의 논쟁을 넘어서 대한민국 관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단속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구조적인 정책 개편과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첫째, 차량 번호 기반의 추적 단속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항을 출입하는 렌터카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공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선별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불법 영업 차량을 사전에 식별하고 반복 출입 여부를 통해 흑차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둘째, 적발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는 흑차 운전자가 적발되더라도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나 사업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법령 개정 또는 지침 강화가 필요하며 차량 압류, 과징금 부과, 운전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동원돼야 합니다. 셋째, 공항 내 공식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그중에서도 중국어 사용자들에게 정식 택시, 공항버스, 리무진 버스의 이용 방법을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국어 영상 안내, 입국장 내 눈에 띄는 위치의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 픽토그램 활용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흑차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를 공공 홍보 자료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 차량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금전적 위험을 알리고 유튜브, 샤오홍슈, 틱톡 등 중국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현장 단속만이 아닌 정책 기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흑차 운행 실태와 단속 현황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누적 단속 건수, 반복 출입 차량의 패턴, 흑차 이용 고객의 피드백 등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항공사, 지자체, 경찰, 관광공사, 택시조합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보 공유, 단속, 캠페인 운영, 법 개정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관광산업 종사자와의 소통도 병행해 정식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최근 6개월간의 단속 통계 자료입니다. 단속 지역, 시간대, 차량 유형, 적발 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흑차의 활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커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흑차를 선택한 이유, 정식 교통수단을 기피한 이유, 요금에 대한 만족도, 위험 인식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정식 택시 업계의 매출 변화 분석입니다. 유커 입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다면 이는 흑차로 인해 고객을 뺏기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흑차 운전자 간의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한 분석입니다. 단톡방, 커뮤니티, 앱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단속 회피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외 사례입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 등에서 시행된 불법 운송 근절 정책과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의 스마트 게이트, AI 단속 시스템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흑차 문제는 단순히 몇몇 기사들의 불법 영업이 아닙니다. 관광객의 안전, 국가의 질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 첫 인상이 불법 영업과 혼탁한 질서로 시작된다면 한국 관광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과 강력한 처벌,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유커와의 신뢰 구축이 병행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먼저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